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치료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핑거리모드와 오자니모드라고 불리는 약물이고요. 상품명은 이제 질레니아와 제포지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쓰이는 약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S1P에 의해서 미디에이트되는 림포사이트 이그레션 메커니즘의 후속편이고요. 이 두 약물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용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이 약물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약간 제가 히스토리를 들은 게 있어서 그 히스토리도 약간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면역학 그 컨텍스트에서 항암제를 제일 많이 저희가 커버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한 질병입니다. 이제 다발성 경화증, 멀티플 스클로로시스인데 기본적으로는 오토이뮨 디지즈죠. 그래서 제가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어가기에는 저의 뭐 아주 세부 전공 분야라고 하긴 힘든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의 뇌에서 우리 몸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잖아요. 이게 다 전기 신호인데, 여기서 뭐 창이 날라온다. 오빠 창 피해 하면은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이게 휙 피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막거나. 비유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해주는 전깃줄이 뇌에서 우리 몸으로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전깃줄이죠. 전깃줄이고, 전깃줄을 감싸고 있는 전깃줄로 치면 고무가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게 마일린 시트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깃줄의 피복이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시그널이 빨리 점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 걸리신 그런 환자분들은 이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왜 우리 몸의 전기 그 피복이 벗겨지는 걸까요? 우리 몸에 가만히 있다가 이게 왜 공격을 당한 거죠? 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이 마일린 시트 같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는 오토이뮨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줄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경찰관이잖아요. 경찰관이 와가지고 얘를 나쁜 놈으로 잘못 인식해서 이제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마일린에서 derived 된 엔티젠들이 있는데, 실험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MBP, 뭐 MOG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MBP나 MOG의 스페시픽한 T셀들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오토이뮨 디지즈의 컨텍스트에서 이 특정 마일린 드라이브 엔티젠을 인식하는 T셀이 이 마일린을 공격하게 되면은 이제 피복이 벗겨져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뭐 손발이 떨리신다거나, 뭐 예를 들자면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반응이 느려진다거나 하는 일이 다발성 경화증의 실제 심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나냐? 그러면은 이 질병을 이해하는 방법이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T셀에 가장 많이 기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T셀과 B셀에 의해서 동시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했죠. 여기 림프노드에서 T셀이나 B셀이 이뮨 리액션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인펙션이 들어왔거나 인플라메이션 된 자리로 이동해서 거기를 이제 치료하는데 그 T셀과 B셀 경찰관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뭐죠? 이 엔티젠 프레젠팅 셀에 의해서 엔티젠이 인식되는데, 이 엔티젠이 이건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셀프 엔티젠인 MBP, MOG 같은 그 마일린 derived 된 엔티젠을 인식하는 dendritic 셀이 림프노드로 그 엔티젠을 가져왔는데, 원래는 T셀이 반응하면 안 되죠. 이게 톨러런스가 있어서 반응하면 안 되는데,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T셀이 이 셀프 엔티젠에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면은 오토 리액티브한 T셀이 된 거죠. 오토 리액티브한 T셀이 돼서 CD4 T셀이 되면 그 중에 대표적인 헬퍼 T셀이 TH17이 돼서 우리 몸에 있는 이 nerve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고, CD8 T셀 같은 경우는 사이토톡식 액티비티가 있어서 직접 공격할 수가 있겠죠. 이 마일린 드라이브드 엔티젠을 가진 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겠고, B셀 같은 경우에도 톨러런스에 벗어나는 오토 엔티바디를 이제 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엔티바디에 의해서 미디에되는 뭐 메커니즘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뭘까요? 이 오토 리액티브한 T셀과 B셀을 막으면 기본적으로는 다발적 경화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항상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경찰관들이 다 좋은 역할을 하면 좋은데, 이 오토이뮨 T셀과 오토이뮨 B셀은 뭐죠? 우리 몸을 공격하는 나쁜, 어떻게 보면은 면역 세포인 거죠. 그래서 이 오토 엔티바디의 스페시픽한 T셀과 B셀만을 선택적으로 없애면은 굉장히 아이디얼한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그거를 톨러런스를 인듀스 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는 면역 관용이죠. 면역 관용이 있는데 그것이 브릭 되니까 얘네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 톨러런스를 회복시키면 오토이뮨 B셀과 T셀을 뭐 지작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오토 리액티브한 T셀만 골라 죽일 수 있다면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컨셉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 톨러런스를 회복시키는 그 면역학의 컨텍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실험실 레벨에서도 많이 있고 그거를 하이퍼 센시타이제이션 시킨다고 하는데 그 FDA 어프로브된 약물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Altered Peptide Ligand, 뭐 APL 이렇게 부르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앞서 있었던 요 특정 엔티젠에 의해서 우리 몸에 T셀이 지금 액티베이트 되는 거잖아요. 그걸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거에 약간 미미크리를 만들어서 그 우리 몸의 T셀을 톨러라이즈 시켜가지고 얘네 이 T셀이 원래는 우리 몸에 여기서 우리 몸에 있는 마일린 시트를 공격하는데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 마일린 시트와 비슷한 어떤 엔티젠과 비슷한 물질을 넣어서 하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톨러런스를 인듀스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대부분이 안 돼요. 근데 승인된 게 있긴 있어요. 승인된 거 뒷부분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이제 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라웃이나 뭐 올간에 따라서 그 톨러런스가 어떻게 프로세스 되는지 제가 보기엔 바이올로지를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이니비토리 T셀인 Treg을 인듀스하거나 아니면은 바이스탠더 T셀 서프레션을 일으키거나 T셀 에너지는 엔티젠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게 옵티멀 해가지고 액티브 프라이밍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익서션과는 다릅니다. 익서션은 프라이밍 된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계속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니까 그 더 이상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엔티젠 익스피리언스를 하면 익서션이고 엔티젠 익스피리언스를 하기 전에 반응을 멈춰버리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그 first signal이 있는데 secondary나 tertiary signal, co-stimulatory molecule이 없으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못하는 T셀이 돼야겠죠. 이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 몸을 너무 공격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유도한다던가 아니면은 심지어 오토 이뮤니티를 가진 오토 이뮤 T셀을 죽이던가 하는 인듀스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이걸 제가 다 갈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이뮤놀로지스트의 입장에서 뭐다? 오토 리액티브한 T셀과 B셀만 없애고 싶다. 이게 가장 아이디얼한 시츄에이션인데 잘 된다 안 된다?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컨텍스트에 오늘의 약물이 굉장히 흥미로운 메커니즘을 가진 건데 그 altered 이게 AP라고 불리는 이 약물이 이거예요. Glatiramer acetate.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 경우는 T셀 톨러런스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메커니즘이 100%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 T셀과 B셀이 여기서 이제 우리 몸의 오토이뮨 리액션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우리 몸의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을 공격하는 업스트림에서 이제 T셀을 막을 수 있고 그럼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B셀도 없앨 수 있겠죠. 오토 엔티바디나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B셀도 이제 그 오토 이뮤니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방법이 엔타이 CD20. 원래 리투크스맵 저희가 했죠. 이게 원래는 그 B셀 림포마나 뭐 그 CD20를 익스프레션하는 여러 B셀 말리그넌스를 타겟하는 약물인데 그 오클레리즈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D20 타겟하는 게 대표적인 약물들인데 오파투모맵 이게 전부 다 실제 FDA 어프로브 된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캔서, B셀 캔서를 원래 치료하는 치료제로서 개발이 됐다가 이게 멀티플 스클로로시스까지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된 거고 그렇죠. T셀도 공격할 수 있고 B셀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어프로치 1이 뭐였죠? 제가 이게 1번이라고 하면 톨러런스를 회복시키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어프로치 1번이에요. 면역학자의 관점에서는 오토이뮨 B셀과 오토이뮨 T셀만 없앨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펩타이드에 드라이브 되니까 특정 엔티젠만 인식하는 B셀과 T셀을 없애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그 펩타이드 어프로치는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두 번째 어프로치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군대식 처리라고 했는데 이 T셀과 B셀을 오토 이뮨 리액션만 일으키는 T셀과 B셀만 따로 공격하는 게 좀 쉽지가 않다. 실제로 어프로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뭐죠? 그냥 B셀과 T셀을 다 없애면 되는 거죠. 근데 B셀과 T셀 착한 경찰관까지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식 처리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다 없애면 된다. 군대식 처리, 이뮨셀을 디플리션한다. CD20를 디플리션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CD20 익스프레션 하는 B셀 디플리션 시키면 물론 인펙션 레이시 올라가긴 하지만 데트라멘탈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잠시 B셀이 없어도 나중에 회복되긴 하지만 리투크스맵 하면은 항암제도 그런 이유인 거죠. 암을 죽이지만 동시에 B셀도 죽이지만 암과 B셀 둘 다 죽여도 암으로 죽는 것보다 B셀 없애는 게 낫다. 조금 고생하는 게 낫다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일단 이뮨셀을 디플리션 하는 게 실제로 또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이게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에서도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있으면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컨텍스트에서 오늘 나온 게 뭐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핑걸리 모드와 오자니 모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B셀만 없애는 게 아니라
B셀과 T셀을 periphery에서 다 없애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B셀과 T셀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파출소죠. 림프노드가 파출소고 파출소에서 뭐 이제 이뮨 리액션, 프라이밍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뭐 여기 인펙션이 됐다거나 뭐 상처가 나서 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가가지고 공격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 대기 타고 있는 겁니다. 파출소입니다. 파출소. 파출소인데 파출소에서 오토이뮨 B셀과 T셀이 나가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이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마일린 시트를 공격하는 오토이뮨 T셀과 B셀이 있으면 이걸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 우리 그 아까 S1P 전 영상에서 한 메커니즘이 있죠. S1P와 S1P 리셉터가 뭐에 중요했죠? B셀과 T셀의 림프노드에서 이그레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S1P의 그에 의한 미디에이트된 이그레션을 막으면 B셀과 T셀은 죽이지 않고 여기 세컨더리 림프노드 오르게 남아있겠죠. 파출소 문만 닫아버리는 거다. 쉽게 말하면 얘가 나쁜 T셀과 B셀 나가고 싶은데 파출소 문만 닫으면은 이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blood brain barrier를 혈액을 circulate 하다가 blood brain barrier를 통과해서 우리 몸의 central nervous system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B셀과 T셀을 죽이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관문을 막는 겁니다. 관문을 막는. 그게 오늘 핑걸리 모드와 오자니 모드의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고 그래서 여기 여러 메커니즘이 이렇게 밑에 더 자세한 건 이 논문 가보시면 될 것 같고 S1P 리셉터가 있죠. 그래서 S1P 리셉터는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걸 하면은 이뮨 리액션 할 때는 이제 낮아져 있다가 이제 림프액이나 아니면 혈관으로 나갈 때 S1P 리셉터 특히 S1P 리셉터 1이 올라가죠. 그리고 혈액 속에 뭐가 많았죠? S1P가 많았죠. S1P와 림프액에도 마찬가지고 S1P 농도가 높아서 S1P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S1P 그레디언트를 따라 빠져나가는데 S1P 리셉터를 막을 수 있으면 되겠죠. 네, 그 막는 메커니즘이 바로 오늘 하는 핑걸리 모드와 오자니 모드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핑걸리 모드 자체는 이제 실험실에서 쓸 때는 아직도 이 단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G 실험을 한다, 아니면 셀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 FTY720 이제 그 핑걸리 모드가 어프로브 되기 전에 나왔던 이름 이걸 많이 쓰고 클리니컬 페이퍼들에서는 핑걸리 모드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실험하시는 분들은 FTY720은 면역학한 사람 대부분 다 들어보긴 했거든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핑걸리 모드였어?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핑걸리 모드 하니까 그게 뭐야? 막 이래서 FTY720이라고 하니까 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의 단초가 뭐냐? 원래 이게 개발됐던 거는 장기 이식의 컨텍스트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장기 이식을 할 때 그 이미노 서프레센트를 이제 환자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그 이식된 장기를 공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 MHC도 다 맞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미노 서프레센트를 다 치는데 그 이미노 서프레센트로서 원래 개발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죠? 98년에 이 FTY720의 그 메커니즘을 새롭게 생긴 이미노 서프레센트를 그 당시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을 하나 했어요. 초기 논문인데 보시면은 다른 이미노서프레센트랑 좀 메커니즘이 다른 것 같다라는 하는 말이 이때부터 나온 거죠. 이제 벌써 20년 넘었는데 이때부터 나왔는데 근데 이게 또 좋은 예가 뭐냐면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약물들은 이 리서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넘어온 게 아니라 뭐 제약회사에서 했던가 뭐 스크리닝을 했던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bad to bad side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bench to bedside죠. 그래서 벤치에서 해서 리서치를 해서 그거의 메커니즘을 알아낸 다음에 그거가 이제 그 약물로 트랜슬레이트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리서치 그룹이 시작을 한 거죠. 해가지고 그때 관찰한 게 뭐냐? FTY720을 했더니 그 블러드랑 그 페리퍼리에서 T셀 넘버가 줄어드는 거죠. T셀과 B셀 넘버가 지금이야 우리가 제가 전 영상에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알지만 이게 굉장히 unexpected한 결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큘레이트하는 B셀과 T셀이 쭉 떨어집니다. 치자마자 쭉 떨어지는 거고 대신에 뭐죠? 림프노드랑 그 peripheral lymph node, 뭐 mesenteric lymph node, Peyer's patch 이런 데는 뭐죠? 오히려 accumulate 됐죠? 이게 왜 이런 건가요? FTY720을 쳤더니 이게 핑걸리 모드니까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많아지고 여기는 줄어든 겁니다. 지금이야 메커니즘을 알지만 그때는 이걸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장기 이식 그 부작용을 막을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그걸 막으려면 이뮤노서프레센트의 역할을 하려면 B셀과 T셀의 역할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B셀과 T셀의 역할을 막을 수 있는 이뮤노서프레센트로서 작용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논문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 골라본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FTY720 그래서 실제로 그 알로제닉 히마토포릭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 같은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뭐냐면은 헬티 도너로부터 히마토포릭 스템셀을 받아가지고 그 암 환자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암 환자한테 집어넣으면은 헬티한 도너로부터 온 이뮨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그 환자에 있는 뭐 림포마나 여러 혈액암들을 공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컨텍스트에서 FTY720을 치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healthy individual로부터 온 T셀이 림포마를 공격을 해요. 이게 graft vs 림포마 이펙트인데 이거는 있어야겠죠. 왜냐면 암을 죽여야 되니까. 근데 도너 T셀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graft vs host disease는 줄어들어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이뮤노서프레센트라는 건데 왜 그런 걸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FTY720이 혈액으로 나가는 거는 막지만 림프노드에 있는 요거는 있는 거예요. 근데 림포마가 어디 생기죠? 많은 경우 림포마가 이 림프노드가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B셀 림포마면은 B셀이 여기서 막 부러져가지고 림포마 걸리신 분들은 이제 목이 붓거나 이게 뭐가 튀어나오거나 피부 밑에 이렇게 그러잖아요. 림프노드가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약이 그 FTY 하니까 그 그래프된 T셀과 B셀에 들어가는데 혈액으로 못 나오니까 혈액을 통해서 가는 다른 우리 몸에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보고 이거보다 더 있겠지만 보고 메커니즘이 얘가 보니까 여기까지는 보낼 수 있는데 그래프트된 셀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peripheral blood로는 못 가는구나, 다른 티슈는 못 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전 영상에서 했던 그 메커니즘을 이제 알게 된 거는 S1P에 의해서 미디에이트 된다는 게 그 제이슨 시스터와 다른 그룹들이 이제 시퀀셜리 발견했죠. 근데 이제 FTY720의 컨텍스트에서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휴로센입니다. 이걸 왜 말하냐면 제가 전 영상에서 제이슨 시스터를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논문은 휴로센이 빨랐어요. 이게 2002년 제이슨 시스터 네이처가 2004년이었죠. 휴로센이 2002년인데 이때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 S1P의 메커니즘을 본 게 아니라 FTY720의 그 리셉터를 발견한 거죠. 리셉터를 발견해서 그 S1P에 의해서 미디에이트 되는 그 만약에 림포사이트 이그레션 메커니즘으로 노벨상에 나온다면 제이슨 시스터가 1번이고요. 제 생각에는 휴로센 2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그 약물 개발에 관련된 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제 생각 2번인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사이언스에 뭘 했냐면은 FTY720이 그 당시 새롭게 나왔던 이뮤노서프레센 약물이니까 근데 메커니즘을 이 피노타입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이 스트럭처를 보니까 FTY720의 그 스트럭처를 보니까 뭐랑 너무 비슷하다? 스핑고신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게 진짜 이유예요. 이게 뭐 스크리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실험실에서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논문상 보면은 이 사람이 보더니 이거 FTY720 이렇게 생겼는데 보니까 스핑고신이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럼 FTY720이 하는 게 스핑고신이 하는 일을 뭔가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게 비슷하니까 스핑고신이 하던 어떤 일이 있으면 FTY720이 테이크오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스핑고신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기작할 때 스핑고신이 포스포릴레이트에서 기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 S1P 스핑고신이 포스포릴레이트 때는 카이네이즈에서 액티베이트 되고 그 포스파테이즈에서 디액티브 됐었죠. 그래서 스핑고신이 포스포릴레이트 되면은 S1P가 됩니다. 그래서 P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컴파운드 A랑 컴파운드 B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핑골리모드의 포스포릴레이트된 폼을 신테사이즈 한 겁니다. 만들었어요. 우리 몸에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한 거죠.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몸에서 포스포릴레이트된 폼을 NMR로 디텍션을 해가지고 이게 FTY720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포스포릴레이트되는 폼이 되는구나 라는 걸 봐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신테사이즈 합니다. 포스포릴레이트 되고 나서 디포스포릴레이션 안 되는 폼을 만들었어요. 여기 O가 하나 없죠. 저는 케미스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디포스포릴레이션 안 되는 폼을 만들어서 constitutive하게 activate 폼을 만든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죠? S1P 포스포릴레이트 된 스핑고신 보면 어디 붙는 걸 발견해요. 이 리셉터거든요. S1P 프로틴 이름이 S1P 1, 2, 3, 4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 gene name의 S1P receptor 1, 2, 3, 4인 거죠. 리셉터에 보시면은 S1P가 잘 붙죠. 1, 2, 3, 4, 5 다 붙습니다. 근데 FTY720은 포스포릴레이트 되기 전에 뭐죠? 잘 못 붙죠. 못 붙어요. 근데 FTY720이 포스포릴레이트 된 것을 우리가 미믹한 포스포릴레이트 된 폼을 컴파운드 A였죠. 보면은 포스포릴레이트 시키니까 뭐죠? S1P만큼 잘 붙죠. 잘 붙고 하나만 안 붙습니다. S1P2만 안 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FTY720은 여기서 메커니즘 나왔죠. 우리 몸에서 포스포릴레이트해서 이 경우는 컴파운드 A로 표현됐죠. 그래서 S1P 1, 3, 4, 5에 붙어서 어떠한 기작을 한다. 이제 나중에 제이슨 시스터랑 다른 사람이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방법은 뭐죠? 그 림포사이트의 이그레션을 방해한다는 걸 나중에 알아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컨셉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그 피노티픽 어사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니까 제가 이 논문이 옛날에 봤었거든요. 근데 다시 리비짓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파운드 B로 우리 몸에 있는 peripheral blood lymphocyte이 주는 거를 실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발견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클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컴파운드 B는 그 스핑고신이 포스포릴레이트 된 거죠. 포스포릴레이트 된 거를 뭐 G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논문을 원래 가봐야 될 텐데 사이언스 가보십시오. periphery에서 한 3, 4시간 만에 림포사이트 디플리션이 일어납니다. 디플리션 되는지 왜 그런지 몰랐죠. 왜 그런지 이때는 몰랐고 제이슨 시스터랑 다른 사람이 한 게 이제 T셀에서 익스프레션 되는 S1P 그 리셉터의 그 익스프레션에 따라서 이제 이그레션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됐던 거죠. 이해가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그럼 FTY와 핑거리 모드가 어떻게 그 S1P에 의해서 미디에이트 되는 이그레션을 막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그래서 FTY720이 흔히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스핑고신 뭐 1포스페이트 아고니스트 뭐 S1PR 아고니스트라고 표현돼요. 이게 아고니스트 하면 보통은 그걸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블락컨데 왜 아고니스트냐라고 한다면 FTY720이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포스포릴레이트 되면 이 리셉터가 인터널라이즈돼요. 인터널라이즈해서 원래 S1P가 S1P 리셉터에 붙으면은 잠시 이게 T셀이라 치면은 인터널라이즈 된 게 어디죠? 림프노드 안에서 여기서 이제 인터널라이즈 됐겠죠. 인터널라이즈 했다가 클로널 익스펜션 일어나고 뭐 이민 리액션 한 다음에 우리 몸에 혈액을 통해서 다시 빠져나가야 될 때는 이게 다시 나와야 되죠. S1P 리셉터가 다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걸 미디에이트 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CD69에 의한 메커니즘이 있었죠. 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근데 다시 오버 익스프레션 되면은 S1P 리셉터가 올라가면은 이제 혈액에 있는 S1P가 높으니까 이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S1P 디펜던트하게 이그레스를 할 수 있는데 포스포릴레이트 FTY720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포스포릴레이트 되면은 인터널라이즈 된 다음에 이게 다른 패스웨이로 가서 디그라데이션 돼요. 그래서 T셀이 다시 익스프레션 레벨 S1P 리셉터의 익스프레션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 스톡돼 버리는 거죠. 여기 경찰서 문이 여기 나쁜 놈이 있는 건 아는데 여기 경찰서 문이 닫힌 겁니다. 밖에서 잠궈 버린 겁니다. 경찰서 문을 밖에서 잠가서 이 사람이 순찰차 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이게 FTY720 핑거리 모드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었고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건 여러분들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조건이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S1P 리셉터를 빼먹었네. S1P 리셉터 돌려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노래를 해버렸네. S1P 리셉터를 돌려내야 되는데 디그라데이션 시켜서 못 돌려놨다. 이게 FTY720의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핑거리 모드가 그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에서 약물로 승인됩니다. 원래는 organ transplant 장기 이식의 컨텍스트에서 개발되기 시작했던 약물인데 이게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에서 이제 작용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못 나가니까 그러면은 이 blood brain barrier를 통과하는 B셀과 T셀을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실제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했죠. 그래서 2010년에 임상 3상이 끝났는데 프리덤스라는 그 임상이 있었고 플라세보보다 여기 보시면은 릴랩스 없는 그게 0.5mg, 1.25mg 훨씬 좋죠. 훨씬 좋아집니다.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이 났었고 그 후에 난 거는 이제 그 있는 다른 벤치마크인 다른 약물인 인터페론 베타 알파보다도 좋은데 피디애트릭,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에도 추가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bench to bedside.
이제 대학원생분들이 좀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시는 일들이 잘 풀리면 이제 약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네이처 셀 사이언스 나온 페이퍼들이 나중에 보면은 뭐 리프로듀스가 안 되는 건 둘째치고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뭐랄까 그 특정 컨텍스트에서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선 되지만 실험실에선 되지만 우리 몸으로 옮겨왔을 때 그 특정 컨텍스트에서 조금만 비껴나가면 그 메커니즘이 작동 안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이처 셀 사이언스 페이퍼가 물론 좋은 놀라운 발견이긴 한데 그 놀라운 발견이 bedside,까지 그러니까 환자들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게 지금 사실 현재 바이올로지 그 하는 그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좋은 예인 거죠. 그 리서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년 걸리긴 했지만 이제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마콜로지 레벨에서 증명이 된 메커니즘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저도 이제 믿는 거지 네이처 셀 사이언스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다 믿는 건 아니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벤치 투 베드사이드의 좋은 이었다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메커니즘이 끝났고 오늘 근데 핑걸리 모드만 하려다가 오사니 모드를 제가 같이 하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스토리를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했는데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히어로스는 자기가 이 핑걸리 모드 메커니즘 다 밝혔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자기는 돈을 벌고 싶을 거야. 내가 이거에 사실 이제 일빠단데 그리고 이걸로 약을 만들고 이 사람이 속했던 곳이 스크립스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그 신약 개발에서 아주 잘 알려진 연구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약을 만들고 싶겠죠. 근데 핑걸리 모드를 그냥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기 버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핑걸리 모드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듭니다. 그게 이름이 뭐다? 오자니 모드. 오자니 모드의 다른 점은 핑걸리 모드가 아까 그 데이터에서 뭐였죠? 휴로센의 그 사이언스 페이퍼가 1 핑걸리 모드 여기 노란색 1, 3, 4, 5 리셉터를 타겟하죠. XXXX. 근데 오사니 모드는 뭐죠? 1과 5만 타겟하죠. 그래서 arguably 이 오사니 모드가 더 safety 프로파일이 좋을 거다. 더 스페시픽한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페이퍼가 있습니다. 효과는 비슷한데 좀 더 안전하다는 페이퍼는 있어요. 페이퍼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얼마나 그걸 봐야 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포인트는 이게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논문 내고 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 사람이 그 회사를 차립니다. 리셉토스라는 회사인데 샌디에고에 있는 회사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아이디어를 푸시해가지고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여기 뉴욕 타임즈에도 나왔죠. 리셉토가 뭐 하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얼마에 팔렸냐 이 리셉토가 셀진이라는 지금 빅파마 지금은 또 BMS에 팔렸지만 그 당시 빅파마 중에 하나였던 셀진이 리셉토스를 무려 7조 원을 주고 삽니다. 개인이 만든 조그만 회사를 7조 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휴로센은 이제 가쁘다. 이제 부자가 될 거다. 이 7.2조 원을 바로 뭘 받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커머셜라이즈가 되는 순간 자기와 자기의 랩 뭐 아니면 그 관련된 연구를 했던 심지어 대학원생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제가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만 제가 들었던 거고 저는 면역학을 그때 하고 있었으니까요. 소식을 들을 수 있잖아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이 잘 풀렸냐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리셉토스가 그리고 나서 셀진에 팔렸죠. 근데 셀진은 또 어디 팔렸죠? 일단 이게 있구나. 셀진 그리고 나서 셀진이 엄청 푸시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셀진도 다른 약물들도 많은 빅파마 중에 하나였으니까. 오사니 모드가 그 당시에 워낙 컸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약물이었는데 FDA가 뭘 했죠? 이게 몇 년도죠? 2018년에 인사하고 나서 얼마 후에 refuses to review clinical 이 오사니 모드의 그거를 그 클리니컬 패킷을 이제 안 하겠다, 리뷰 안 하겠다 하면서 엄청 딜레이가 됐어요. 엄청 딜레이가 되더니 셀진이 어려움을 겪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떻게 팔리죠? 셀진이 BMS에 74조 원에 팔립니다. 이게 언제죠? 한 2019년 이렇게 팔렸을 텐데 이게 그 당시 가장 큰 빅딜이었죠. 아마 그 제약회사 빅딜 중에 가장 컸을 수도 있어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74조 원으로 이제 셀준이 BMS 인수돼서 이제 BMS가 이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됐죠. 그 당시 지금도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그러고 나서 BMS는 또 뭘 할까요? 이 오사니 모드를 FDA에 어프로브 시키려고 또 뭐 트라이얼 더 하고 패킷도 더 만들고 했겠죠. 해가지고 결국 어프로브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오사니 모드 어프로브 데이트는 2020년. 이제 상품명이 제포지아죠. 이제 멀티플 스클로시스에서
어프로브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오토이뮨 디지즈 컨텍스트에서도 진짜 어프로브가 되고 이제 되고 있기 시작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좋은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되지 않으면 이게 그 마켓을 선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러고 나서 어프로브가 됐는데 운도 없는 게 팬데믹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런치가 미뤄지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인생은 타이밍. 오사니모드가 그래서 2016년에 나온 논문인데 Nature Review Drug Discovery에 이 멀티플 스클로로시스의 마켓 쉐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2016년 그 당시 현재죠. 핑걸리모드가 뭐 거의 탑이죠. 예, 탑 중에 하나. 그렇죠. 이게 아마 이걸 거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altered 펩타이드를 사용한 어프로치.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핑걸리모드를 이용한 그 S1P 리셉터 그 메커니즘을 이용한 그 핑걸리모드가 이제 한 두 번째였죠. 2위였고 오사니모드가 이 핑걸리모드를 테이크 오버 할 거라고 많은 경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이게 넥스트 블록버스터다. 블록버스터 하면은 보통 1 빌리언 팔면 1년에 1 빌리언 팔면은 블록버스터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1.5 빌리언쯤 해야 블록버스터일 수도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1조 원을 팔면은 블록버스터고 오사니모드가 이 블록버스터가 아마 될 거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2022년이 되면 오사니모드가 0.7 빌리언 팔 거다. 그러면서 여기 핑걸리모드의 프로포션을 많이 가져갔죠. 왜냐면 메커니즘이 같으니까 핑걸리모드보다 오사니모드가 더 잘 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상상을 했는데 2020년에 나온 걸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런치가 이때 됐잖아요. 이때쯤 됐었어야 되는데 런치가 이때 되니까 이게 이거죠. 젤레니아가 그 핑걸리모드죠. 핑걸리모드가 줄어들긴 하는데 꽤 유지되고 오사니모드 여기 있죠. BMS의 오사니모드가 여기서 런치되니까 마켓을 못 먹습니다. 여기 요겁니다. 요거 다른 색깔이 아니라 제가 확인했어요. 요 끝부분에 있는 요거. 그래서 안타깝게도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히우러스님 후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전 이 사람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이거 뭐 라이센스 다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억만장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부자에서 부지의 이까지 부지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하지 않을 내가 지금 오사니모드고 근데 오늘은 사실 좀 다른 데로 빠지긴 했는데 그 스핑구신 원포스페이스에 의한 그 림포사이트 이그레션을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거 이어지는 것으로서 지금 한번 FTY 720 한번 메커니즘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FTY 720 정리해보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S1P처럼 FTY 720도 포스포릴레이트 되죠. 그 포스포릴레이트 된 FTY 720은 S1P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죠. 그래서 휴로센의 페이퍼에 따르면은 리셉터 1, 3, 4, 5에 붙고 나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리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리사이클이 안 되고 라이소솜 파스웨이를 들어서 디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다시 S1P 리셉터가 위로 못 나오죠. 못 나오면 S1P 리셉터가 리익스프레션 되는 게 S1P의 농도는 이 림프 패스나 블러드 패스가 높은 거죠. 여기 있는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찰서 문을 닫았다. 그거에 의한 결과로서 지금 어프로브된 약들은 처음에는 멀티플 스클로로시스에 의해서 됐지만 여기도 보시면은 오사니모드도 여기 그게 되는 거죠. 여기 ulcerative colitis 같은 다른 오토이뮨 디지즈에도 실제로 어프로브가 적응증을 늘리고 있죠. 그래서 colitis, psoriasis, 뭐 류마토이드 관절염, 이건 이제 건선 뭐 이런 거죠. 다른 오토이뮨 디지즈에도 이제 앞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적응증이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토 리액티브 림포사이트 서큘레이션 이렇게 뿐만 아니라 모든 림포사이트 서큘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가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얘기도 하고 좀 백그라운드 얘기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뭐였죠? 그 핑걸리모드, 질레니아의 메커니즘 오브 액션과 오사니모드 같은 기본적으로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죠. 리셉터만 다를 뿐. 제포시아의 작용 기전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